네, 하나로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고 재밌으면서도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음,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 서툰 말투, 쌩얼, 기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봐주시고 이쁜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인도네시아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됐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자,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선교대회에서 저희 하나로 청년부는 인도네시아란 나라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롬복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손대영 선교사님께서 시드니를 방문을 해 주실 건데요. 그러기 전 저희 청년부는 인도네시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박수. 그렇다면 아주 뜬금없이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신자분들 중에서 저를 아직 잘 모르고 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세신자분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페이스북으로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검색을 한 뒤 제 프로필로 이동하셔가지고 이 프사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이게 제 프사죠. 눈치 빠른 청년분들은 이제 이쪽 모서리에 데이비드 지훈 콩이란 이름이 태그가 되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셨을 거고, 캡션은 에낙 세칼리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하나로 교회는 이번 지난 1월 달에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라는 목적지로 갔었어요. 그래서 열흘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지훈 형제께서 이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집 가는 길이죠. 예. 그리고 에낙 세칼리,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에낙 맛있다, 세칼리 엄청, 그러니까 엄청 맛있다 이런 말이에요. Very delicious. 예. 그리고 유일한 댓글, 저 아싸입니다. 유일한 댓글은 또 이제 프르미시 방, 이게 제 인도네시아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장난기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친절한 나라예요. 접대를 받으실 수 있고 웃음기가 되게 많으셔요. 역시나 저희 친구도 그렇습니다. 프르미시방에 제가 It's all 바구스라고 답변을 했네요. 바구스라는 단어는 굿이란 뜻입니다. 바굿이라고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인도네시아로 가시면은 온 사방에 그냥 다 바구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냥 바구스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구스, 좋다, 긍정이다, 괜찮다, not bad다, 최고다. 이게 다 바구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분들도 한 달간 좋다, 이쁘다, 괜찮다라는 말 대신에 바구스다 라고 하시면은 좀 테마 맞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구스죠? 네, 바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란 무엇인가? 자, 이름부터 벌써 재밌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왜 인도네시아일까요? 이름이 왜 인도네시아일까요? 혹시 인도랑 관련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누가 코리아라고 지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었어요. 네,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고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듣고 코리아라고 부른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좀 간단해요. 그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탐험자들이 막 내려왔어요. 인도로. 근데 인도를 조금 거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첫 번째 섬을 이제 밟게 된 거죠. 근데 헬라어로 섬이 네소스예요. 네소스. 그래서 그 당시에 탐험자들이 한 1800 몇 년도쯤에 인도의 옆에 있는 섬이라서 인도네시아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섬이길래 이렇게 네시아라는 칭을 갖게 됐었나요?
많습니다.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어마어마하죠. 한반도만 해도 한 3,000여 개의 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17,000개예요. 그중에 뭐 물론 많지만은 대표를 하는 섬들이 한 뭐 다여섯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수마트라, 자바, 수라웨시, 보르네오, 뉴기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인구 절반 이상은 자바 섬에 거주를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사실상 인도네시아라고 말을 할 때 자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자카르타 수도도 자바 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섬들이 이제 뭐 소수가 되는 거죠. 인구에 있어서. 근데 이게 규모상 얼마나 크냐면은요. 일단 인구가 there's like 280 million people in Indonesia, which is the fourth largest after I think India, China and USA. So it's a massive country, right? 근데 그 규모 자체가 그 태평양이랑 인도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극과 극을 따지면 미국보다 더 넓은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인 거죠.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자바섬 있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높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의 수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심지어 하도 사람들과 뭐 인프라랑 뭐 건물들이랑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무게 밑에 자카르타 자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예. 몇 년간 꾸준하게 몇 센치 정도 꾸준히 가라앉고 있는 찰나인데요. 이걸 보고 있는 자카르타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안 되겠다. 어떤 조치라도 이제 곧바로 취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산타라라는 새로운 수도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 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구성을 할 시티인데 2045년도에 완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자카르타라는 도시는 어쩌면은 아예 그냥 사라지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고스트 타운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It gets even more interesting. So Indonesia is actually the home to the largest Muslim majority population in the world. 우리가 무슬림 국가라고 이제 떠올려 봤을 때 대충 있잖아요. 그 뭐 모래 많고 낙타 타고 뭐 중동에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슬람의 대표 이미지는 인도네시아여야 돼요. 예, 근데 그게 바로 호주 바로 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란 나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인도네시아에 원주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조심스럽게 옆에 있는 뭐 중국, 인도, 뭐 태국 이런 나라들과 이제 교환을 뭐 SNS를 이제 하면서 그쪽에 있었던 종교들을 이제 본인 나라 조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힌두교랑 불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앙코르왓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 보르부두르 템플이라고 가시면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불교랑 힌두 역사가. 그리고 사실상 발리라는 섬을 가시면은 발리도 인도네시아에 속한 그 섬 중 하나거든요. 근데 발리를 가시면은 정말로 뿌리가 아주 깊은 힌두 그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유일한 섬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인도네시아는 이제 강력한 무슬림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something called the Hindu Majapahit Kingdom was established in Indonesia, and that Majapahit Kingdom oversaw what's called the golden age of Indonesian history. So much of what you see as traditional Indonesian history online is from that sort of period. And then came sort of the 13th, 14th century, at which time Islam made its way to Indonesia as well.
by trade. And then eventually it hopped along all the islands of the archipelago to become the dominant religion of Indonesia.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한창 이제 이슬람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잘 평화롭게 굴러가고 있는 시기에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급상승해요. 예, 주 국가들은 이제 영국, 이탈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등 해가지고 요 국가들이 이제 많은 탐험자들을 인터내셔널로 보내요. 예. 그래서 이 넓은 세계, 넓은 바다에 우리가 먹어서 이득이 될 만한 게 뭔가가 있겠거니 하고 많은 탐험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예. 그래서 호기심에, 욕심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요네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거쳐서 인도해를 거쳐서 인도도 이제 발견하고 인도도 제끼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첫 섬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지들끼리 어떤 땅들을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지 정하고 각자 거기 그 자리에 본인들의 식민지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잡지식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제 설립한 식민지의 이름이죠. 더치 이스트 인디. 쉽게 말하자면은 거기에 인도네시아의 후춧가루가 발견이 됐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거의 150년 동안 네덜란드가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막 뭔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경쟁자들이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셋 다 제끼고 이제 지 혼자 인도네시아 땅에 이제 유일하게 서게 됐는데 뭔가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같이 협조하면 좋잖아요. 새 출발합시다. 한 마음 품고 한 손 잡고 이제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뉘앙스로 정부를 세웠던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예,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계속 네덜란드가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그 식민지 정부가 인도네시아 원주민들한테 되게 나쁘게 굴어요. 막 땅 빼앗고 강제 노동 시키고 막 우리는 잘났다 너네들은 못났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대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걸 받는 입장에서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품고 갈등들도 이제 종종 있었고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부글부글하고 이제 내전이 될뚱말뚱하는 찰나에 세계대전 2차가 펼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로 진입을 해요. 네, 내려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즉시 네덜란드 식민지를 싹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 다 쫓겨내버리고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땅을.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게 독립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더 당해요. 일본이 더 나쁘게 굴고 더 많은 자원을 뺏어가요. 근데 다행히 무려 3, 4년 뒤에 1945년도에 핵폭탄을 당하고 또 이제 일본이 집니다. 져요. 그래가지고 마치 유학생이 들어왔다가 유학하고 다시 귀국을 하는 것처럼 빠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독립인 분위기 속에서 독립을 선포하려다가 다시 네덜란드가 또 들어옵니다. 예, 1945년도에. 아니다, 우리 다시 식민지 다시 설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네덜란드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죠. 반항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좀 식민지 세우는 게 이제 덜 트렌디해져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반대를 하는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949년도 돼서 드디어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o this day, they are now classified as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are run by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Amazing. Now, before we move on to language, I'm just going to introduce to you a couple of aspects of culture. Indonesians like their food, so they have delicious cuisine. Some of my favorites are the beef rendang, the skewers, satay skewers,
and nasi goreng, which is sort of a staple, like the bibimbap of Indonesia, if you will. Indonesia is also a very beautiful country. So if you go there, you'll notice that a lot of people recreationally go to the mountains, but they're not actually mountains. They're called volcanoes. So there's 4,000 plus volcanoes in Indonesia, and a lot of Indonesians will attach a sort of big sort of spiritual importance to volcanoes. They're inactive, obviously, but a lot of that is sort of a synergistic relationship because the volcanic ash which erupts from some of the volcanoes are good fertilizers for the crops of Indonesia, and that forms a big part of their agricultural industry. So they're big exporters of things like eggs, vegetation, and fruit, that sort of thing.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를 가시게 되면은 운전하다가 보면은 창밖으로 이제 내려다 보면은 근처에 주변에 더치 유럽스러운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다 네덜란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영이만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은 없고, 하영이가 귀하게 준비해준 인도네시아 핵심 phrase 단어들이 있는데 카톡을 한번 열어봐가지고 같이 배워볼게요. 오케이, 천천히. 셀레맛 파기, 셀레맛 시앙, 셀레맛 소레, 셀레맛 말람. 요거는 좋은 아침, 낮, 오후, 저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었을 때 주 사용했었던 프레이즈는 셀레맛 파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그리고 슬라맛 말람, 굿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레마카시, 감사합니다. 트레마카시 씨를 이제 좀 스트레스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하영이한테 좀 눈치를 주세요. 틀렸을 것 같으면은. 트레마카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쌈마 천만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구스 굿. 바구스라는 이게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바구스가 얼마나 이제 아름다워요. 인도네시아가 바구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바구스. 예. 그리고 사야는 나. 사야. 하리이니 오늘. today. 오늘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하영이가. 오케이. 야가 또 네입니다. yes. 이거. 야. 오케이. 이낙 맛있다. 근데 또 이낙 스칼리잖아요. 스칼리가 very 맛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이거 이낙이었어 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이낙 스칼리가 아니냐, 그저 이낙이었나,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파사르 시장을 가고 싶어 했나봐요, 하영이가. 그리고 룸마 집. 그러니까 싸야 룸마 내 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이제 만약에 아침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은 슬라마파기, 이거 고개 숙이는 거는 좀 K 방식이고, 슬라마파기 이렇게 하겠죠. 트레마카시, thank you for coming here. 트리마카시 for coming here. 와주셔서 트리마카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선교사님 근처에 있으면은 계속 바구스 모든 게 바구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구스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